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는 아름다운 섬, 독도의 한반도 바위입니다. 정말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요. 이 풍경을 봐도 독도는 태생적으로 한반도 땅입니다. 독도는 우리 국토의 제1동쪽, 오랜 세월 동안 동해의 한가운데에서 파도와 싸워온 작은 화산섬으로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주위에 흩어진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그 자체로 천연기념물이고 독도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작은 섬이지만 실제 독도의 해저 지형은 울릉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랜 세월 거친 풍랑으로 숙성된 독도의 바위주름을 어루만지며 독도의 숨결과 정기를 느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섬 독도가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케시마로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영토 분쟁 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독도를 섬으로 규정하지만 1994년 발효된 국제해양법상 암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암초가 아닌 자연섬으로 되기 위해서는 수목과 식수가 존재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2명 이상이 거주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구역 주민 1명과 25명의 경비 관련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물섬 독도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독도의 역사는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12년 신라 이사무 장군이 울릉도인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부속섬인 독도는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1451년 고려사 지리지에도 우산과 무릉 두 섬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과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학자들은 이를 1530년의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한 섬이라고도 한다라는 추석을 근거로 우산도는 울릉도 부근의 죽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독도가 위치상 오류를 보인 것은 편찬자들이 실증적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리지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 사실에서 조선인들이 두 섬을 하나의 영역에 있는 섬으로 인식하고 영토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박세당의 문집을 인용하여 우산도가 될 수 있는 섬은 이 섬밖에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1476년 성종실록에는 독도를 세 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뜻의 삼봉도로 불리게 되었고 정조실록을 보면 이 섬 주변에 독도 강치가 살고 있기에 1794년부터는 가지도로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1693년 조선 숙종 때 부산 동래 출신의 어부 안영복은 동료인 박어둔과 함께 울릉도 주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일본인들을 쫓아내다 납치당해 고초를 당했지만 일본 관리들에게 항의하여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보장받았습니다. 귀국한 뒤 2년간 유배형을 받고 풀려났지만 일본인들이 영해 침탈이 여전함을 알고 재차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의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고 소개를 위조하여 영토 분쟁을 야기하려던 스시마본의 의도를 무산시켰습니다.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안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토리본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토리본이 막부에 다케시마와 마스시마가 도토리본이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그 이듬해 일본 막부는 도토리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1770년 영조 때의 기록 동국문헌비고에는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했습니다. 1785년 일본에서 제작한 동해 지도에도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1870년 의무송 관리가 조선을 시찰한 후 의무송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다케시마와 마스시마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의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태정관 지령을 내립니다. 1900년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하여 대한제국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죽도와 속도를 통치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속도는 돌로 된 솜이라는 뜻의 돌솜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돌을 독이라고 하여 전라도 남해안 출신의 울릉도 초기 이주민들은 돌솜을 독솜이라 불렀으며 독솜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지주라 주장하면서 영토 편입을 시도하고 시네마현에 고시합니다. 독도는 1905년 이전에 조선의 소유이고 조선이 영유권을 갖고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정당화로 써먹었던 무주지와 발견자 우선주의 무기를 휘둘러 독도 영유권을 탈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는 인류의 보편사적 양심을 거부하고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일본의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고 우리나라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독도가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1년 9월 8일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고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독도가 빠졌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내막은 복잡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1차 초안부터 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시했다가 친일 인사 시볼트를 통한 일본의 로비로
제6차 초안에서 유일하게 일본용으로 명시했고 최종안에는 독도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공표되고 조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6년 1월 연합국이 발표한 스캔각서 제677호를 요약하자면 일본의 영토는 4개 섬과 그 주변의 천여 개 도서로 규정하고 여기에 독도는 울릉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1951년 12월 5일 발령된 각서 677-1호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가 비가역적으로 아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관할을 재개하려면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연안수역 보호를 위해 해양 주권선인 이승만 라인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일본은 며칠 뒤에 위1 평화조약의 해석상 일본 영토라고 인정된 죽도를 이 라인 안에 넣은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라고 하여 한일 간의 영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포함시켜 독도를 확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이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이 체결되면서 철폐되었습니다. 1994년 국제해양법이 발효되면서 200캐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제시했고 결국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한일 간 공동수역으로 결정됩니다. 일본 시네마현 의회는 한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 3월 16일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같은 해 3월 17일 일반인에게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대1 신독도린을 발표했습니다. 2007년에는 우리 국내 탐사단에 의해 울릉분지에서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해저 에너지 자원 6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차세대 청정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가스 소비량 대비 약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으로 그 가치는 연 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독도의 날은 일본의 영유권 야역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날입니다. 독도의 날이 10월 25일이 된 것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하여 반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며 한국 주권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 독도를 굳건히 지켜냅시다.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